AHN님께서 언론이 제일 문제다. 예, 언론이 제일 큰 문제 맞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집권하자마자 언론을 장악하는데 그렇게 공을 들였던 거고요. 그리고 이재명도 역시 또 정청래도 역시 지금 언론을 조금이라도 더 장악하기 위해서 유튜브부터 하여튼 가짜뉴스라고 몰아붙여가지고요. 다 때려잡으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휴가가 있는 사이 지난주에 국무회의에서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가짜뉴스 유튜버에 대해서 징벌적 배상을 해야 된다 얘기했는데요. 이 관련 내용들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대규입니다. 우리가 가짜뉴스 전한 적 있나요?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없어요. 아니, 전혀 없습니다. 예. 가짜뉴스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뭐 이렇게 과장해서 부풀리거나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막 얘기한 적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얘기를 워딩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가짜뉴스로 돈 버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어떻게 통제를 할지, 또 돈을 벌기 위해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그런 방법을 검토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재밌는 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요 얘기를 딱 할 때 그 얘기하고 바로 직전에 가짜뉴스가 하나 터졌습니다. 뭐냐면 이 매불쇼라고 좌파 성향 최욱 씨라고 하는 분이 진행하는 방송인데, 여기에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나가서, 이 고발뉴스 같은 경우는 요번에 그 대통령실 출입기자가 된 그거 아닙니까? 이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나가가지고 계엄 담화문이 KBS에서 녹화가 됐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미리 녹화를 다 해놓고 KBS가 그걸 다 알고 있었고, KBS의 박장범 사장이 그 내용을 갖다가 특집 방송을 해라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다, 그런 얘기를 다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가짜 뉴스였던 게 드러나 버린 겁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KBS가 12월 3일이잖아요. 계엄이 발령된 게 12월 3일인데 그때 사장은 박정범 사장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박정범 사장이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이사회에서 선출은 되긴 됐는데 아직까지 취임하기 전이기 때문에 사장이 아니었고, 그 당시는 박민 사장 시절이었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갖다가 제작한 곳이 KBS가 아니라, 계엄 방송을 제작해서 방송을 실제로 낸 곳은 KTV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KBS가 전혀 관련도 없는데 이걸 갖다가 매불쇼라는 곳에 나가가지고 KBS는 다 알고 있었어. KBS 박정범 사장 뭐 그 다 한패 아니야. 다 한패니까 짜가지고 뭐 미리 계엄은 다 기획된 거였고, 그걸 가지고서 특집 방송까지 하면서 이렇게 여론을 선도하려고 했던 거야. 이런 식으로 부풀려 버린 겁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가짜뉴스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한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그랬는데, 이거 매불쇼 또 고발뉴스 여기다 지금 먼저 좀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 이상호 기자라는 분이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에 지금 포함이 됐잖아요. 김어준의 뉴스공장,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고발뉴스 이상호 해가지고 포함이 됐는데, 대통령실에 같이 근무하는 그러한 일반 언론사 분들, 기자분들께서는 얼마나 좌괴감을 느끼겠습니까? 거기 KBS도 있을 텐데 같은 책상 안에서 근무를 못할 것이라 보여지고요. 우리 펜앤마이크나 또 펜앤마이크와 유사한 그러한 정통 뉴스 유튜브 방송을 표방하는 곳은 어떻냐면, 또 일반 언론사는 어떻냐면 스크린 구조가 있습니다. 제가 뭐 하고 싶은 말을 막 떠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앵커님의 다 허락을 받고 오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팩트 체크가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하루 종일 얘기를 나누고 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기 방금 있는 저 매불쇼에서는 과연 이상호 기자의 저 발언에 대해서 사전에 팩트 체크가 됐었냐 안 됐었냐.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말하는 가짜 뉴스 유튜버들이 있다면 저런 방송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가짜 뉴스의 대명사가 지금 새만금 청장으로 간 김의겸. 그럼 첼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한 가짜 뉴스가 있고, 지금 화면에 있는 김어준 저분도 국회에 와가지고 계엄 때 무슨 정치인들을 사살하고 인민복을 묻어서 북한군으로 위장하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이런 분들이 가짜뉴스의 대명사인데, 가짜뉴스가 있으면 거기는 해결을 해야죠. 다만 대통령의 발언이 뭐가 잘못됐냐면, 가짜 뉴스를 해결하는 것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최선. 그러니까 본인의 해결책을 먼저 만들고 얘기한 거예요. 차라리 법무부나 혹은 방통이나 혹은 구글코리아와 관련돼 있는 국내 기관에다가 가짜 뉴스 근절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보세요.
그렇게 지시를 내렸으면 제가 생각이 있겠구나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먼저 징벌적 손해배상이 최선이라고 말을 하는 순간 법무부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이걸 짜내야 되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거죠. 예, 저게 왜 말도 안 되는 내용이냐면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의미합니다. 네. 그러면 저 뉴스로 인해서 피해를 본 피해자가 고소를 해가지고 청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형사상으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이 인정이 되면 그거를 가지고 민사상으로 걸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지금 말하는 저 가짜뉴스의 취지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떠한 피해자가 특정되는 가짜뉴스가 아니라 이런 사회 혼란적인 전반적인 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기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왜 최선이냐 저는 전혀 법률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유튜브 특별법을 만들든지 아마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대통령의 저 지시를 받고 바로 열심히 만들고 있는 국회의원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뉴스를 만들면서 저도 가끔은 풍자 용어를 쓰던가 혹은 평을 할 때가 있는데 이거는 풍자를 하고 평을 하는 것이지 이게 만약에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선례가 생긴다고 하면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위축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사와 논평, 그러니까 칼럼의 차이인데요. 칼럼 같은 경우는 개인의 생각을 갖다가 표현한 겁니다. 그걸 표현의 자유로 해서 거기는 반드시 이거는 본 기사는 본 그 칼럼은 저희 펜앤마이크의 보도 지침과 다를 수 있습니다라는 거를 다 명시하거든요. 저희가 강대휘 변호사께서 이렇게 본인의 생각을 논평을 쭉 얘기를 하신다고 그래서 저희 펜앤마이크하고 생각이 다르면은 제가 바로 그거는 조금 좀 다시 한번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얘기들 아니면 이걸 강대휘 변호사님의 개인 생각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커멘트를 반드시 달고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위 말하는 그 좌파 성향의 유튜버들, 가짜 뉴스를 펑펑 터뜨렸던 유튜버들은 그런 걸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그 언론기관이 아니야. 언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표현의 자유로 내 생각을 얘기했을 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일례로 이런 사례가 있죠. 제가 이건 정규 방송에도 나가서도까지 얘기한 건데 종편 방송에 한참 대선이 진행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그 당시에 현행법에 의하면 우리는 12월이나 내년 1월에 대선을 다시 치러야 된다. 공직선거법으로 파기환송이 된 사람인데 파기환송이라는 거는 어떠한 그 구속력이 기속력에 의해 가지고 다시 대법원 가면 인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막 외쳤어요. 그때 법은 그게 맞았거든요. 근데 설마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무슨 법안을 삭제를 하던가 무슨 헌법 84조 저는 그 법리상 맞지 않다 보는데 헌법 84조를 들어서 지금 재판이 정지됐잖아요. 저는 이러한 세상이 올 거라고는 제가 생각을 못했죠. 이건 저의 가짜뉴스가 아니라 저의 개인적인 그 당시의 법 해석에 의한 평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다 표현의 자유를 옥죄겠다는 것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실의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기사가 오늘 저희 펜앤마이크에 올라왔었는데 아이고 그게 좀 빠져버렸네요. 뭐냐면 왜 이재명 대통령이 요 타이밍에서 정청래가 당선되기 직전이 이 타이밍에 갑자기 가짜뉴스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가장 절친이며 자신의 지지자인 정성호 법무장관을 이용해서 가짜뉴스를 제압하라라고 얘기를 했을까? 정청래의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김어준이 있죠. 대해서. 그래서 이게 김어준과 그리고 매불쇼 같은 어떤 좌파 그 유튜브 매체들 바로 그 유튜브 매체들을 갖다가 통제하기 위해서 지금 김어준과 정청래를 통제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가짜뉴스를 갖다가 근절하는 그런 방법을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연구해보라고 이렇게 시킨 거 아니냐. 은연중에 메시지를 던진 것이죠. 사실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헤게몬이긴 한데 그게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으로 지시를 내리고 대대적으로 언론에 나올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지금 관세 현상이 관세 협상이 있고 수혜 복구가 있고 여러 가지 더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근데 저도 우리 펜앤마이크 기사와 똑같은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지금 바라보는 시각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대통령이 정청래가 당선이 되자마자 전국
주도권에 대한 컨트롤이 안 되는데 안 되죠. 컨트롤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좌파 성향의 유튜버들에서 나오는 의견입니다. 예. 대통령의 말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말하는 것보다 그 말보다 똑같은 얘기를 다른 사람이 하던가 좌파 유튜버들이 하던가 그러니까 김어준이 얘기하는 게 훨씬 김어- 더 메시지가 강한 그렇죠. 거예요. 김어준이 반대 의견을 얘기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어준이 관세 협상 이런 부분은 좀 이상하다라고 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잘못한 그렇기 거예요라고 때문에- 얘기하면은 그냥 네. 잘못한 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어준에 대해서 옥죄를 하기 위해서 이 발언을 먼저 한 것이라고 저는 그러한 시선도 바라보는데 방식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식은 이거는 그 유튜브라는 하나의 새로운 생태계가 나온 것인데 예. 이거를 기존의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옥죄려 하는 것은 정부의 횡포에 불과하고 어허.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정부가 법무부 장관이 법으로 옥죄일 게 아니라 아니면 문화적으로 하든 혹은 아니면 구글 코리아랑 얘기를 하던 다른 방식을 찾아야지 이걸 옥죄일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재명 정부가 생각하는 방식이 앞으로 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뭐 손해배상을 세게 해라, 처벌을 세게 해라 이런 식으로만 가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패널마이크는 이미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1년 넘게 저희가 당해가지고 수익이 0인 상태에서 진짜 여러분께서 패널마이크 인터넷 신문으로 보내주시는 그 구독료로 저희가 버텼지 않습니까? 네, 제발 그런 일은 다시 좀 없었으면 하는, 저희 패널마이크처럼 언론사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방송인들이 또 언론인들이 모여서 만든 그런 언론사, 그냥 체질적으로 팩트체크가 그냥 몸에 막 습관처럼 배있는 이런 사람들이 만드는 방송조차 이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해가지고 탄압, 그 가짜뉴스 프레임을 적용 못하니까 구글을 뭐 압박을 가했는지 구글에서 이유도 안 가르쳐주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한테 네. 광고 제한을 걸어버리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아마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조금 있습니다. 제발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좀 같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